안녕하세요. 사람사랑 유학원 대표 이선호입니다.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2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파트 2를 증명하는 왜 이런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2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파운데이션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제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선물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선물인지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설과 대학교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A레벨과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중요한 특징 1부터 3인데 6가지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단은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 적응하기 위한 제도, 그러니까 외국 학생이 영국 교육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영국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2000년 전후부터 해서 사실 소아스로 제일 먼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학교들이 파운데이션을 제공하게 되고, 지금 거의 모든 학교에 대해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일부 톱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운데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에 맞게 외국 학생들이 이 과정에 적응을 해야 되는지, 위 파운데이션을 해줘야 되는지, 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파운데이션의 중요한 특징 1에서 3까지인데요. 사실 6가지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파운데이션은 다른 좋은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만든 외비 과정이라고 보다는 외국 학생들의 적응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후에 소아스로 기억하는데 그때 처음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A레벨 통하지 않고도 외국 학생들도 이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영어도 준비하고요. 내가 공부하려는 전공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소아스 대학을 가가지고 현실적으로 소아스 대학교 그리고 영국 대학교 그 에세이를 써야 된다든지 수업에 적응을 해야 된다든지, 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처음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취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외국 학생에게 입학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국 학생들은 이걸 하진 않아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만 이걸 하는 제도이고요. 하지만 영국 학생들도 일부 의대라든지 영국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제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 학생들이 나는 아트했는데 갑자기 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놓고 영국 학생들만 받아주는 그런 제도가 일부는 있긴 했는데, 거의 검색해도 잘 나오진 않지만 일부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아이디어로 지금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위한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임페리얼, LSE에서는 이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이 과정은 A레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일부 학생들은 LSE 가는 학생도 있어요. 제 학생도 소아스에서 공부하고 LSE로 한 명 가는 학생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간다라고는 얘기를 하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입학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심지어는 UCL, 세인트 앤드루스, 더럼, 브리스톨, 킹스 칼리지 이런 학교들까지 파운데이션은 일반적으로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물론 전공에 따라서 입학이 쉽냐 어렵냐 그런 이슈는 하겠지만, 이런 학교가 아니다라면 또 굉장히 많은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톱 학교들, 그 다음에 톱 전공도, 심지어는 의대 파운데이션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약대 파운데이션은 요즘에는 굉장히 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운데이션마다 색깔이 모두 다르다는데요. 사실 1번, 2번 내용은 거의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파운데이션은 색깔이 모두 다르다.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파운데이션은 영국 정부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요. 아까 소아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각 그룹마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요. 과목이 좀 다르고요. 모듈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 그 모듈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면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학교에 공개되고 그렇지 원치는 않기 때문에 그걸 공개해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각각 좀 달라요. 대학교끼리 파운데이션이 어떤 제도인지 서로 쉐어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파운데이션을 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세앤드루스 대학교라고 하면 굉장히 영국에서 유명한 학교였지만 내가 킹스 칼리지 간다, UCL 간다라고 하더라도 안 받아주고요. 물론 간혹가다 어쩜 받아주는 경우가 있지만 안 받아주고요. 마찬가지로 UCL이나 킹스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세앤드루스로 하면 바로 노,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 입학을 해서 그 파운데이션을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설에 입학을 했다면 사설과 파트너 관계가 있는 학교에는 입학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입학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랭킹이 낮은 학교들은 입학을 하기가 어렵지는 않고요. 어디든지 지원서만 보내주면 받아주는 학교들 있잖아요. 이처럼 굉장히 학교에 따라서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좀 정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파운데이션 중요한 특징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파운데이션은 대학교 입학 예비 과정이라고 반드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파운데이션을 수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파운데이션에서는 그 대학에서 예를 들면 셰필드 대학이 있다. 그러면 셰필드 대학에서 가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셰필드 대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셰필드 방식으로 영어를 준비한다든지 에세이를 쓴다든지 왜 그런 과정을 배우고요. 그리고 셰필드 대학교에서 하는 스터디 스킬이라든지 셰필드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파운데이션의 중요한 특징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은 대학교 예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은 이 과정을 수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파운데이션은 그 대학교 예비 과정으로 그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잘 적응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수능하고 비교한다면 A레벨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그죠? 비교하기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더럼 대학교 법대를 A레벨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수학, 폴리틱스, 이코노미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더럼 대학교 파운데이션에서는 로 1, 2를 배우고요. 그리고 아카데믹 프랙티스 포 로에 대한 관련된 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리서치를 하고요. 그리고 아카데믹 잉글리시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는 더럼이나 세앤드루스 톱 대학교에서도 파운데이션이 오히려 A레벨 공부하는 것보다 대학에서 그 전공을 적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리서치 하는 부분이라든지 물론 A레벨에서 EPQ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익스텐드 그죠? 리서치는 대학에서 하는 리서치, 대학에서 자료를 찾고 하는 그런 리서치 하는 거고 L레벨 학교는 대학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리서치 하는 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더럼 대학교에서 교수 밑에서 어떻게 리서치를 하는지 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배우고요. 직접적이겠죠. 그리고 나서 대학교 가가지고 로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카데믹 잉글리시인데 이 부분은 영국 학생들 그러니까 A레벨을 하는 학생들도 대학을 가서 좀 헤매는 부분이 아카데믹 잉글리시거든요. 이 부분은 책을 읽고 어떻게 에세이를 써내야 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에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학교 예비 과정하고 우리나라 수능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달리 얘기해서 대학교 파운데이션은 예를 들면 영국 대학교 3학년이고요. 파운데이션은 실제로 0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능 보고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입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이 영학년 동안 충분히 법대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려는 전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영어도 준비하고 영국 스타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잘 적응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A레벨을 하다가 A레벨 성적이 좋아지지 않아서 다시 리테이크 하는 사람들은 다시 수학, 폴리틱스, 이코노믹스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 학생이 혹시라도 파운데이션을 간다. 파운데이션 A레벨 다시 하는 대신에 차라리 나는 파운데이션 1년을 한다 라고 해도 나쁘지 않는 선택인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파운데이션 학교 자체 평가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A레벨처럼 수능처럼 외부 테스트를 보고요. 그 시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국 학생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 학교 그러니까 더럼에서 파운데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더럼 자체에서 평가를 해요. 세앤앤드루스 한다면 세앤앤드루스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요. A라는 대학에서 파운데이션 하면 A라는 대학에서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사설에서 한다고 해도 그 사설 파운데이션을 그 사설에서 하고요. 그 사설에 했던 결과를 인정해주는 대학만 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그런 루트로 파운데이션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입학 보장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즉 대학에서 제시한 조건을 채우면 대학의 입학 보장 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친구하고 경쟁이 아니라 그 점수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점수를 뽑아요. 예를 들면 노팅엄 대학교 파운데이션 중에서 약대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약대 파운데이션에서 약 100명 정도의 학생을 뽑는데 그 100명을 입학을 받아주고요. 그리고 그 100명이 모두 파운데이션 성적, 그리고 영어 성적, 그리고 인터뷰를 통과하며 모두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그 친구가 떨어뜨려야 내가 가고 왜 이런 제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데 정원이 우리나라처럼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원자에 따라 정원이 좀 달라지는 게 영국 대학입니다. 물론 정원을 예를 들면 300명 이렇게 뽑아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파운데이션에서 100명, A레벨에서 뭐 200명 뽑는다. 하지만 실제로 오퍼를 주고 했던 학생들은 그 1.5배, 2배 이상으로 오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건을 100%다 만족하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400명, 그죠? 500명 그 학생을 뽑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A레벨 같은 경우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다른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줄이거나 그 300명에서 더 적거나 더 많거나 약간 그런 차이고요. 적다라고 하면 300명보다 적다라면 클리어링 통해서 더 많은 사람 뽑고요. 많다라고 하면 그 학생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애가 지금 2020년대는 코로나 때문에 A레벨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A레벨이 취소돼서 학교마다 자체 평가하는 A레벨 기관에서 하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평가했던 것을 그대로 모두 인정을 해줘서 생각보다 의대를 많이 붙었는데 실제로 많이 붙으면 실제로 빼뜨리고 의대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학생 수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제한된 수만 뽑은 게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을 모두 뽑아가지고 실제로 그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다 줬습니다. 앞에서 언급하는 입학 보장이라는 제도를 잠깐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면 저희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는 되지만 이해가 안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수능처럼 생각을 하면 이해가 절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대학교 영학년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은 입학 보장이라는 말을 잘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입학 보장이 굉장히 좀 좋은 제도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좀 사실이긴 하지만 입학 보장을 너무 쉽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뭐 인터넷에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한다든지 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파운데이션 입학하기는 굉장히 좀 쉬워요. 쉽게 파운데이션 입학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내신 5등급, 6등급 실제로 4등급, 3등급 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없을 정도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좋은 학생일 정도로 5등급, 6등급이면 굉장히 모든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IELTS도 5.5, 5.0에서 5.5면 대다수의 파운데이션에서는 입학을 받아줘서 실제로 높은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파운데이션을 입학을 한다라는 느낌도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능을 마치고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 정말 좀 안타깝게, 그죠? 수능이 실패하고 이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세상에 이게 맞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꽤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계 랭킹도 100위 안에 드는데, 이렇게 받아주는 게 맞나요? 실례로 글라스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세계 랭킹 60위권이거든요. 65위, 66위 이 정도 되는 학교인데 실제로 내신 6등급이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ELTS도 5.0에서 5.5면 되고요. 세 텀이면 5.0, 그죠? 두 텀이면 5.5면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대학교, 지금 사실은 이 사진에 보고 있는 이 그림이 글라스고 대학교 전경 일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학교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보세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입학 후에 대학교 입학 시에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하냐면 아카데미 성적 60%, 그리고 영어 성적 내부에서 테스트를 보거든요. IELTS 대신에, 그죠? IELTS를 LTS를 6.5를 맞아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잉글리시 65%를 맞은다라고 하면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파운데이션 과정에 일부 시간표에 들어있는 이 영어를 하고 그 점수를 맞는다라고 하면 IELTS 점수를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부 의대나 약대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아카데미 잉글리시 성적을 맞고요. 영어 성적을 맞춘다라고 하면 대부분 학교에 대해서는 개런티드 입학, 그죠? 입학이 보장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친구들랑 경쟁을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IELTS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ELTS는 사실은 파운데이션 입학할 때만 좀 필요하고 이런 내부 테스트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IELTS를 볼 필요가 없이 대학을 입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설학교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왜냐면 내가 영어 점수가 5등급, 내신이 5등급, 6등급도 안 되는 학생들 많고요. 일부 킹스 칼리지라든지 일부 톱 학교들은 토업 학교를 가려고 하면 또 내신이 4등급, 5등급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실제로 5등급 이하, 6등급 되는 학생들, 그 다음 7등급, 8등급 이런 학생들은 낮은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설 학교를 가가지고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이런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사설을 할지 공립을 할지 해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사설에서도 입학을 하면 아카데미 점수 그리고 잉글리시 점수를 맞춘다면 보장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평가가 절대 아니면 절대평가로 하고요. 그리고 조건부 맞추면 100% 입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쉽냐 어렵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이런 입학 보장이라는 제도는 아카데미 성적을 마치고 영어 성적을 마치고 해당 조건을 맞추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셔야 될 것은 이런 입학을 보장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과연 예를 들면 글라스고 대학을 갔는데 몇 퍼센트나 그 대학을 현실적으로 입학을 하는지 이게 가장 키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 포인트를 좀 찾고 질문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학교 부설에서는 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지만 학교마다 좀 다르다는 점. 그 점 보시고 파운데이션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니까요. 잘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파운데이션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지금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일단은 물론 A레벨 통해서 톱 학교를 가고 이런 학생들한테는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비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내신이 굉장히 좀 나빠도 저는 제 학생 중 8등급, 9등급 하는 학생이 카스 비즈니스스쿨 가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서섹스 대학교 그리고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코벤트리 대학교 가가지고
퍼스트 클래스 가장 높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석사를 뭐 톱 학교를 가는 학생들도 봤고요. 이런 기회를 내신이 굉장히 좀 나쁜 학생들한테도 여전히 세계 100인의 대학교 입학이 가능한 기회를 줬던 거,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년 이내 단기 과정을 하고요.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입학을 하더라도 1년만 공부를 해서 톱 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레벨과 IB 학생들이 사실 A레벨과 IB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도 파운데이션을 하고 나서 여전히 세계 100위 안에, 그 다음에 러셀 대학교 입학이 가능하고요. 러셀 대학교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러셀 대학교는 톱 32, 42권 이내의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들한테 대부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생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공부라든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맞는 대학교 그리고 전공 다 대부분 학교를 가실 수 있습니다. 일부 의대 파운데이션에서는 뭐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약대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거의 제한이 없고요. 사실 현재까지는 킹스 칼리지에서는 검정고시를 받아주지는 않지만 여전히 톱 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A레벨에서 굉장히 과목 위주로 많이 하지만, 파운데이션은 대학에서 적응을 잘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더럼 대학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법대를 가려고 하면 로를 선택해서 L레벨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법대에서 안 받아줍니다. 하지만 파운데이션에서는 로를 이미 공부할 수 있고요. 대학에서 준비한 리서치라든지 리서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교 레벨을 결정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A레벨을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A레벨은 비용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시간도 많이 들고 해서 난 싫다, 나는 파운데이션을 해서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파운데이션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실제로 대학교 입학 준비라든지 대학교에서 예비 과정으로서 왜 그런 좋은 역할이 있기는 한데, 이것보다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 다른 대학교를 수없이 가려고 트라이하고 왜 거기를 안 받아주는지 따지고 그런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약간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파운데이션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파운데이션을 가지만 다른 학교도 한번 가볍게 지원해본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유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러셀 그룹은 40개 대학교, 보세요, 40개 대학교 정도 있는데 L레벨에서 거의 대부분 A3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데이션에서는 예를 들면 앞서 얘기했지만 글라스고 대학교에서 입학을 한다 라고 하면 아카데미 성적 맞추고요. 그리고 영어 성적을 맞추면 바로 개런티드 입학이 오퍼를 주게 됩니다. A레벨에서 A 3개를 맞추려면 굉장히 과목이 3개니까 쉽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에코노믹스라든지 과목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에세이 쓰는 과목은 한국 학생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파운데이션에서는 이렇게 개런티드 오퍼를 제공합니다. 이번은 대학교 파운데이션과 사설 파운데이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학교마다 정확한 차이점은 그 학교 파운데이션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파운데이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진학률이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알아보는 게 가장 좋고요.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갔는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지,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요청을 해서 받는 게 제일 좋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차이점이고, 그 대학교 파운데이션과 사설 파운데이션이 주는 그런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브리프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교 파운데이션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을 가면 그 대학에서
대부분 입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거의 80%, 90%는 그 대학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유니버시티라고 하겠죠. 자신이 공부하는 학교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같아요. 사설 파운데이션은, 이 사설 파운데이션은 그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유카스를 통해서 반드시 UCAS라고 하거든요. 이 여기서 5개 학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개 학교를 지원을 하고요. 그 5개 학교 중에서 내 파트너 학교다 라고 하면 주로 입학을 받아주는 학교다. 이걸 학교에 테스트를 하고 유학원에 물어보고 질문하고 해야 합니다. 이 파트너 학교, 과연 어떤 학교가 내 파운데이션을 받아주는지 이걸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대학교 파운데이션을 지원하면 유카스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90% 정도는 그 대학에 머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른 학교를 유카스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고요. 일부만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보시면 80%도 가고요. 하지만 학교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부설이지만 사설적으로 운영해서 다양한 학교를 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가야 되고요. 대학교처럼 대학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대학은 가지 않고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카스로 지원하게 되면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간다. 근데 일반적으로 더 낮은 학교로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받아줘요. 예를 들면 내가 러셀 그룹에서 파운데이션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원하는데 러셀 그룹 다른 학교에서는 안 받아주지만 좀 더 낮은 학교, 왜 이런 데는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는 높은 랭킹으로 입학을 가능하다는 것도 일부 얘기를 해주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가거나 하는 것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더 낮은 학교를 입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설학교들은 여러 가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유카스를 반드시 100% 지원을 해야 됩니다. 100% 유카스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벨러비스 칼리지다, 뭐 70개 정도의 파트너 학교, 온캠퍼스 런던이다, NCUK다, 여러 개 파트너 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 학교로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오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성적이 안 되든지 파운데이션 1년차 성적을 보게 되거든요. 그 성적을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들은 제시하는 성적이 좀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고요. 그 성적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아카데믹 성적, 그러니까 뭐 수학, 과학, 생물 내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 아카데믹 성적을 요구를 하겠죠. 이 플러스 그 다음에 IELTS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성적은 예를 들면 너 학교에서 70% 성적을 가지고 와, 80%를 가지고 와, 그리고 IELTS는 6.5를 가지고 와. 일반적으로는 6.5고요. 더 높은 학교는 7.0을 요구하는 거고요. 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으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학교 파운데이션과 사설 파운데이션에서는 각각 어느 대학을 입학하는지를 자세히 파트 3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3에서 보시면 의외로 사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도 굉장히 좀 좋은 학교를 입학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